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너무 사과 택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 일도 해야 됩니다. 집에 일은 또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요 밭이 원래는 콩을 심었던 밭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콩 심는 것보다 사과를 심자 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말은 진짜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지는 않아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는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사실 혼자 제가 농사 짓는다면요, 농사를 안 하죠, 많이. 딱 사과 농사만 할 건데, 어머니는 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은 뭐 소원은 아니지만은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뭐 하고 싶은 거 있다면 다 알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시골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농사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도와주면은 어머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사도 짓고 뭐 대추 농사도 짓고 콩 농사도 짓고 마늘 농사 짓고 하여튼 뭐 농사를 많이 안 할 뿐이지 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은 뭐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뭐 하고 싶다면 다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밭에 필요 없는 나무를 베려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사과나무를 다 심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두나무가 있어요. 저희들은 호두를 잘 먹지도 않고, 그리고 호두나무 때문에 사과나무에 그늘이 지게 되면 사과 농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호두도 먹지 않으니까 이 나무를 베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베려면 뭐 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집에 보면 엔진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엔진톱을 쓰기 위해서는 뭐 오일도 챙겨야 되고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 나무뿐이 안 되기 때문에 충전식 톱을 2가지 가져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나무를 땔감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는 또 집에 화목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집에 나무를 많이 베요. 그래서 저도 톱질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요 나무를 하나를 베더라도 쉽게 베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또 이 기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식 톱인데요. 요거는 18인치, 그리고 이건 8인치 짜리 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엔진톱도 마찬가지로 18인치 짜리 엔진톱인데요. 오늘은 나무가 많지 않고 한 나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전을 완충시켜 왔습니다. 제 영상 제목 아래에 보면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8인치하고 8인치 짜리 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경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톱을 말씀드리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42V 짜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2시간 충전해서 사용 시간은 4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일이 들어갑니다. 오일이 왜 들어가냐면요, 톱날에 쇠하고 부딪히면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 발생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장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로 오일을 넣어주게 되면 톱날 쪽으로 오일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기계가 고장난다든가 이런 열이 발생하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꼭 여기 오일을 꼭 보충해 가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요 밑에 보면 오일 잔량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8인치 톱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오일을 넣어서 여기 고무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이걸 압력을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톱날에 오일이 묻어서 열 발생하든지 고장을 방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립을 한다든가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쉽게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쉽게 자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아래쪽으로 나무를 넘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패널을 약간 삼각형으로 먼저 자른 다음에 여기를 자르게 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왼쪽으로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경사를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나무가 이쪽 아래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무를 자를 때는요, 어느 쪽으로 자를 건지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가지들을 잘 보세요. 가지 개수가 많은 쪽이 아무래도 무겁습니다. 무거운 쪽으로 나무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으로 넘기려면 잘 안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딱 보이죠? 가지가 많죠? 이쪽이 많고 오른쪽엔 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넘길 건데 가지까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마 왼쪽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저는 그냥 경사지게 이렇게 비스듬히 자를 거예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자르면 또 확실하긴 한데요.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그리고 나무를 처음 자를 때 너무 땅 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자르려고 하면 처음에 힘들어요. 요 정도 위에 쪽에 먼저 잘라주고 나서요. 나무를 넘겨 놓고 안전한 상태에서 뿌리 쪽을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자를 것인지 잘 생각하시고 편하게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부터 먼저 자르면은 내가 숙여야 되고 좀 나무가 또 어디로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데 요 위쪽에 먼저 편한 쪽에 자르면 숙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혹시 나무가 자기 쪽으로 넘어올 수 있으면 그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를 자르실 때는요 너무 뿌리 쪽부터 자르지 마시고 나중에 밑에 쪽엔 자르면 되니까 위에 편하게 자를 수 있는 부터 잘라 놓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자르면 편하고 안전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나무가 별로 크진 않은데요 나무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아래쪽부터 안 자르고 한 위쪽에서 먼저 자를게요. 그렇게 넘어가는 방향의 삼각형으로 먼저 자르고 해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경사지게 해서 나무가 이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를게요. 자,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경사지게 자르면 어차피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경사지게 자르면 나무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지도 개수도 보고 잘 방향만 잘 확인하시면 저처럼 안전하게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또 아래쪽으로 이거는 쉽게 편하게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자르죠? 저는 집에 화목볼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되게 많이 잘라봤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자르더라도 요령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잘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가지도 잘라내고 또 굵은 거는 굵은 대로 잘라서 경기에 싣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굵은 거는 아까 큰 톱 18인치짜리 나리온 톱으로 자르고요.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는 8인치짜리 나리온 톱으로 또 잘라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전에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빨리 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안전하고 안 다치면 제일 좋은 겁니다. 좀 늦게도 상관없으니까 안전하게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디온 8인치 톱으로 가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굵은 몸통짜리 몸통 나무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예 처음부터 집에 가지고 가기 편하게 짧게 알겠습니다. 요 8인치짜리 톱인데도요 힘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충전도 시켰지만은 일단은 너무 힘이 좋으니까 가지 자르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8인치 톱 같은 경우는 오일이 자동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기 오일 넣어주는 압력을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누르면서 공회전 한번 시켜 주셔야 돼요. 공회전을 그냥 시키니까 이렇게 오일이 나오죠. 이렇게 한 번씩 8인치 같은 경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톱질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이게 톱질 할 때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잘 보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지를 치려고 합니다. 이 가지가 바다 쪽에 눌려가지고 힘을 많이 받는 상태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톱을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톱을 먼저 잘리는 부분, 그 부분이 눌려가지고 이 톱이 안 빠집니다. 이게 끼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무 비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빼는데도 힘들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나무가 눌려 있는지 안 눌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눌려 있다, 그럴 때는 위에서 자르면 안 되고요, 요 아래쪽에서 잘라야 돼요. 아래에서 잘라가면 밑에서부터 벌어집니다. 그러면 톱날이 끼질 않아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자르고 나서 위에 쪽을 잘라주면은 끼는 현상도 없이 쉽게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가지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요. 나무가 위에가 자른 부분이 모아집니다. 그러면 톱이 낑기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반을 먼저 자르고 위에를 잘라주면 쉽게 요걸 자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나무 자를 때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꼭 머릿속에 넣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무 베는 게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럼 요거 한번 잘라 볼게요. 요 톱날 덩으로 해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반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쪽을 이렇게. 쉽죠? 이렇게 자르면 톱날이 끼는 현상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쉽게 나무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잘라볼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나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끼겠죠? 날덩으로, 톱날 덩으로 한번 반 정도 자르고 위에 잘라주면 또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눌리면은 이게 벌어지죠? 그러면 날이 끼진 않아요. 이 날 덩으로 자른 겁니다. 반 정도 잘랐죠? 그리고 나서 위를 자르면 돼요. 자, 위에 제가 잘랐는데 약간 모아지죠? 이때 낀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래쪽에를 더 잘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날이 끼가지고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부터 자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더 잘라주면 이렇게 쉽게 나무를 자를 수가 있어요. 이게 끼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쉽죠? 여러분도 항상 머릿속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돈만 조금 들인다면요, 나무 하나 정도는 쉽게 벨 수 있습니다. 나리온에서 나오는 8인치, 18인치 톱을 구매하셔서 쉽게 나무를 벨 수 있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나리온 충정식 톱을 구매하셔가지고 쉽게 나무를 자른다든가 나무 땔감을 만드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